자,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모시고 그럼 앞으로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대법원 선고로 이재명 후보가 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도 뭔가 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 대법원에서 그냥 파기환송이 한 것이 아니라 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 유죄라는 결론은 이미 대법원에서 완전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해야 되고요. 예, 이런 대법원의 결론은 서울고등법원을 또 기속합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고등법원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로 다 판단을 하면 양형만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이제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것이고, 예. 그게 확정되면은 이제 그 대통령이 설사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직을 바로 내려놓고 보궐선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건 굉장히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라고 평가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결과가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결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서울고등법원의 결과는 5월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남은 절차가 별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오늘 결론을 내렸으니까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을 내려보내게 되고요. 예.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지금 기록을 보낼 때도 하루밖에 안 걸렸거든요. 네. 하루 만에 내려보낼 것이고, 그러면 서울고법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모든 사건에 최우선적으로 심리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최대한 변론기일을 먼저 잡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게 되고요. 통상 이렇게 유죄 취지로 결론을 정해준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을 한 번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무슨 새로운 증거조사를 물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신청을 하겠지만 예. 이미 지난 2심에서도 증거조사는 다 마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 특별한 지금 재판을 거의 3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도 힘들고 예. 그 재판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재판을 열고요. 예. 그다음에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선고기일도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이미 아까 그 대법원 선고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셨다시피 예. 아예 결론을 정해줬고 판결문을 써주다시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형만 남은 것이다. 그리고 양형에 대해서도 1심의 결론과 대법원의 결론이 같았지 않습니까? 예.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법원에서도 유지해 주는 게 또 원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1심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간 깎이거나 혹은 약간 그래요. 올라가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것은 아마 법조인이라면 다 명확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파기환송 그 심은 5월 중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사례를 보면 뭐 서류를 받네 안 받네 또 변호사를 뭐 선임하네 안 하네로 이재명 후보가 시간을 좀 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도 저는 오래 끌기가 어려운 것이요. 예. 이미 재판 서류 부분은 이제 대법원이나 지난 항소심에서도 서류를 받지 않으면 바로 국회에 가서 전달을 해줘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로서 어떤 행보가 지금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편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떳떳한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후보 입장에서 법원에 서류를 피해 다니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예. 그래서 서류를 인편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변호사를 선임 안 하는 문제도 국선 변호사를 즉시 선임을 하게 되면 예. 국선 변호사 체제에서 또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예. 국선 변호사 부분을 지금 지난 2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 안 하니까 바로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에 바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을 끌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밖에 시간을 끌 수가 없고요. 예. 그런 면이 있어서 2심은 5월 중에 날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예. 다만 대법원 결정은요. 예.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빨리 하려면 대법원 판결을 빨리 받고 싶으면 예. 사실은 시간 안 끌면은 대법원 판결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시간상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시간을
고의로 끈다면 예.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또 예.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가장 마지막 날 서류를 제출해 왔거든요. 그래서 27일이라는 시간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대법원 결론은 대선 직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면 2심은 이재명 후보의 뭐 어떤 거와 상관없이 다시 파기환송심은 5월에 결정이 나겠지만 지금 이제 대선이 33일 남았으니까 6월 3일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와도 대법원까지 또 27일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선 전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어허. 이재명 후보 측에서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이기 때문에 예. 대선 후에 이제 선고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원칙론으로 돌아가서 대선 후에도 이것은 대법원에서 뭐가 또 뒤집힐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유죄라고 답을 정해줬기 때문에 예. 사실은 시간적인 시차만 있을 뿐이지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법원에서 자동으로 확정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기는 대선 이후긴 하지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결국은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확정되는 순간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 대통령이 되는 순간 확정이 되면 바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돼서 다시 보궐선거 체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은 좀 이견이 있으신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헌법 84조 논란인데 네. 민주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 재판은 멈춘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재판도 멈추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사실 지난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붙었던 대선에서는 예. 홍준표 후보가 2심에서까지 무죄가 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친민주당 성향의 법조인들이 예. 대부분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막 명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저는 원칙적으로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예. 결국은 일단 명문 규정에 소추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하던 재판이 멈춘다라고 딱 명확하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재판이라는 게 피해자가 있잖아요. 예.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434억 원의 국민 혈세를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럼 국민의 이해관계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당선자 간에 이해 충돌이 있는데 예. 권력자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국민을 우선시해서 판단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런 면에서 하던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대법원에서 하던 재판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선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멈춘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이제 그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헌법 84조 논란인데 그럼 이게 멈추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냥 재판은 진행이 되는 건지를 최종적으로는 뭐 대법원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겁니까? 헌법 논란이니까. 이것은 대법원이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들 중에서도 헌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관들이 있고 예. 어떤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위배되느냐 여부를 대법원이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예. 사건은 구체적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재판의 기일을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전적으로 그 재판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사건이 2심에 있을 때는 2심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예.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건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딱 있습니다. 예. 사법부의 결정,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원 결정까지 또 들여다보게 되면 사심제가 되는 거니까 예.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조차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법원의 전적인 그 권한이 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2심까지 끝난 상태에서 대선이 끝난다면 대법원에서 기일을 재판이 네. 멈추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기일을 잡을 것이고요. 예. 재판이 멈춘다고 해석하면 기일을 잡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법률자문위원장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모시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